어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 이후로 갑자기 시계가 엄청나게 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시계가 알고 보니까 박근혜 시계여서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갑자기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이걸로 또 얘기가 넘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그 시계를 왜 차고 나왔고 그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일종의 그런 프레임이라고 하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이 왜 이만희 씨가 차고 나왔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 본질이 잊혀지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설령 그게 만약에 가짜로 판명나면 싱겁게 끝날 수 있게끔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뭐 배후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터무니없는 그런 헛소리들이 있는데요. 그건 당장 말도 안 된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정부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신천지도 진작에 협조를 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정부의 그 협조도 하지 않고 전국을 누비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도록 방치를 했는가? 그리고 여태까지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과 연결돼 있다는 그런 정황들도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게다가 미래통합당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해왔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여기서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든 엮으려고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좀 기사를 확인해 볼게요. 이 첫 번째 그 시점으로 좀 올라가 보면 지난 2월 28일 미래통합당, 새누리당 장명 주장, 신천지 이만희 명예훼손 고소. 그래서 한마디로 이만희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2월 말의 일이죠.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3월 2일 오전에 신천지를 첫 비판까지 했습니다. 허위 보고 비협조는 안 된다. 그래서 엄중히 요청한다면서 허위 보거나 비협조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신천지를 공식적으로 첫 비판을 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3시가 좀 넘은 시간 이만희 총회장이 등장했습니다. 손에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시계를 차고 있었고요. 이런 게 엄청나게 또 논란이 되자 지금 그 박근혜 시계는 짝퉁이라면서 미래통합당은 선을 긋고 있고 친박은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내용을 요약해보면 그 미래통합당은 금장시계가 제작된 바가 없다는 목소리를 냈고 친박계는 이게 가짜라면서 반박했습니다. 이건용 조직국 그 조직팀장 미래통합당 소속인데요. 그 SNS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은색시계의 단 하나의 종류로 제작을 지시했으며 이후 은색시계만 기념품으로 사용됐다. 그래서 금장시계는 제작된 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영아 변호사는 금장시계는 없었고 시계판에 날짜판도 없다면서 이만희 총회장의 시계가 가짜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김진태 의원도 갑자기 긴급 논평을 하더니 아무래도 가짜 같다. 일단 박근혜 시계는 은장이고 저건 금장이 아니다. 그래서 더욱이 날짜가 나오는 박근혜 시계가 없다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만희 박근혜 시계에 문정권에 잘 보이려고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권이랑 이렇게 연결을 지으려고 하면 그런 명분이,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능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신기했던 건 저런 유영아 씨라든지 김진태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외로도 또 뭐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 굳이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급하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이런 프레임을 견고하게 만드는데도 또 일조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그 프레임, 그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그 코끼리가 머릿속에 맴돌듯이 저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되게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게다가 오히려 이걸 통해서 박근혜 시계라는 게 머릿속에 더 강하게 인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더 보면요, 실제로 어느 순간 갑자기 기사가 이게 박근혜 시계는 가짜, 그리고 뭐 청와대 인사들 펄쩍거렸다, 그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펄쩍거렸다, 그리고 뭐 중고가 49만원이다, 그리고 뭐 박근혜 청와대 근무자들은 이게 가짜다,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상위의 랭크가 되고 이 내용들이 다 덮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어느 순간
박근혜 시계를 왜 찾는가라는 기사들이 도배가 돼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그렇잖아요. 왜 저런 상황에 굳이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와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을까가 의문인데, 갑자기 저 진짜인가 가짜인가, 무슨 뭐 진품명품 쇼도 아니고 무슨 저거 진짜 가짜를 찾고 있어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이거를 방어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만희 박근혜 서명 새긴 시계 차고 기자회견이라면서 세계일보에서는 또 전 정부에서 국회의원용으로 제작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네, 상황이 바로 2013년 한가위를 맞아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남성 여성용 각각 한 개씩 들어있는 시계 세트를 선물한 걸로 알려졌고, 이 의원용 시계는 이만희 총회장의 것과 마찬가지로 금도금이 돼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시계가 의원용으로 따로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은박과 금박 이렇게 금도금이 돼 있죠. 중요한 거는 간단합니다. 이 금시계에 어떤 시리얼, 그런 어떤 넘버링을 이렇게 지정해놨을 겁니다. 그럼 그거를 조사해가지고 어떤 국회의원한테 선물했는지 이걸 찾아보면 금세 답이 나오겠죠. 중요한 거는 또 오전에 이런 기사도 떴습니다. 신천지 측에선 이만희 박근혜 시계는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신자 선물, 정치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가짜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의견과는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 시계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시계를 왜 찾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가, 여기에 계속 이걸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게 진짜이든 가짜이든 그게 정말 중요한 본질은 아니라는 점, 그거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 다른 기사를 좀 보자면요, 이만희의 그 박근혜 시계 가짜면 징역형, 이런 기사도 떴습니다. 좀 요약을 해보면 이 반팔 셔츠를 입고 이만희 총회장이 일부러 시계를 보여주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이게 진짜 가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만희 총회장의 금색 시계와 거의 같은 모델의 박근혜 시계가 최근까지 거래가 된 흔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 판매자는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가짜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뭐냐면, 이만희 그 총회장의 시계가 가짜라면 형사처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가 가짜 박근혜 시계를 제작했거나, 그러니까 의뢰를 했거나 가짜인 줄 알면서도 구매해서 친분을 과시하려고 했다면 이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그 가짜 대통령 시계를 제작한 사람, 제작을 의뢰한 사람, 그리고 가짜인 걸 알면서 차고 다닌 사람 전부 다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와대 휘장은 공기호에 해당하고 대통령 서명은 공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기호, 공서명 위조죄가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그래서 처벌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시계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고, 결국엔 위조, 공기호, 공서명,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만희 총회장도 마찬가지인데, 가짜 박근혜 시계 제작을 의뢰했다면 공기호, 공서명, 위조죄, 만들어진 가짜 박근혜 시계를 가짜인 줄 알면서 진짜처럼 사용했다면 위조, 공기호, 공서명, 행사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시계를, 이런 금색 시계를 애초에 많이 차고 다녔습니다. 뒤에 날짜 보시면 2016년으로 나와 있죠. 이런 금박 시계들을 차고 다녔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또 과거 이만희, 박근혜 좀 친분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또 국가유공자 증서, 이걸로도 꽤 많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제 그 우한 갤러리에는 시계가 적합한 단어가 아니라는 그런 제보들도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엄지척을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퇴장할 때 엄지척을 하면서 사라졌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봤을 때 좀 여러가지 이해가 안 가는 정황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문재인 정부로 물타기 시도하는 건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그 딸이 표창장, 이게 조작된 거라 그러면서 진짜 벌집 쑤시듯이 엄청나게 쑤셔댔잖아요.
특수부까지 동원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 기소를 했는데, 자, 그럼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만희를 고소를 했어요. 미래통합당에서 새누리당 명 지어준 게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게다가 저게 진짜든 가짜든 사실 그게 중요한 본질은 아니지만 설령 그들 말대로 가짜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까 앞서 그 법정 판례까지 봤듯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윤석열 씨는 그 가짜가 어디서 그걸 구하게 됐는지, 혹은 이만희 총회장이 어떤 경로로 그걸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구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을 해서 찾아봐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쭉 파다 보면 뭐가 나올지 두려워서 이걸 침묵하는 건지 아닌지도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도대체 그래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가평의 신천지 그 평화연수원이 통일교재단의 소유였다가 지금 신천지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종교가 사실 뭐 이게 이 신천지 이단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런 쾌쾌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 파볼 게 정말 수룩하게 쌓여 있는데, 도대체 윤석열 총장은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한다 그러고, 심지어 무슨 수사기관에서 방역을 해야 앞장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방역이 중요하다고. 아니, 언제부터 수사기관이 방역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까?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그 변상욱 진짜 그 대기자님, 그분이 그 신천지 관련해서 전문 기자시죠. 근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계를 차고 나온 건 아무래도 과시용인 것 같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간다기보다는 이만희 총회장의 머릿속에는 그 박정희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라고 생각한다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바뀐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신천지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임의단체, 물론 이제 그 사단 법인이라고 또 알려져서 서울시에서 그 내주에 그 총회를 거쳐서 그거를 해산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그런 목소리를 키우려고 여러 정치인들한테 이 줄을 대려고 했다는 정황들도 무수히 많이 쏟아졌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지금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왜 침묵을 하고 있는가, 윤석열 총장은. 그리고 이 신천지 관련해서 털어볼 게 정말 많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 박근혜 시계의 진짜 가짜 여부가 그게 사실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 그 시기를 왜 찾고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것인지, 예, 그리고 일부 그 지지자들한테는 또 뭐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는 건지, 그리고 또 신도들한테는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지, 이게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의 본질인데 어느 순간 진짜 가짜 타령을 하면서 이게 그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도 이 시계에 대해서도 꾸준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예,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짤막하게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